솔직히 5월 정도면 지지율 1위면 그때는 마음 놓고 이미 섀도우 캐비넷에서 분리해야 되거든요. 미리. 이거는 한치 앞을 모르는 전쟁을 한 거예요. 실제로 6월 3일부터 일을 한 거예요. 외교부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 생각에서 했대요.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막말로 한덕수 원한대로 후보 개최돼가지고 한덕수가 올라왔어 봐. 전면 갈아엎어야 돼요. 네, 회담의 양식부터 인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잼버리 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진흙탕 끌고 와서 이제 이 다카이치랑 트럼프랑 같이 흙 밟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말하면 상대는 굉장히 모든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자기는 무장해제 상태에서 외나무 다리에 올랐다. 예.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았죠, 사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내부 사람들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이제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연타로 이제 계속 양자회담이 1대1 함수로 이제 연이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는데, 에이펙 행사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에이펙이 그렇게 펼치잖아요. 그 행사 자체는 금토인데, 네. 그 슈퍼위크, 네. 월요일부터 이제 각국이 모이니까 양자회담을 교차로 해요. 그러니까 쫙 지나가고 행사는 이제 토요일날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번 했거든요. 내외신 기자회견. 제가 그 봤는데 이제 다카이시 총리, 예, 사나이 다카이시 총리가 약간 삐지신 것 같더라고. 왜요? 핵잠 얘기 듣고 만찬에 안 오셨어. 그 뭐 마음이 안 좋았겠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동북아 분비 경쟁을 하려면 일본이 먼저거든. 네.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 그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네, 질문 받고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야, 제가 이것도 그냥 약간 애드립 같아요. 애드립 같은데 제가 영상 하나 있거든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주한데 걱정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총리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요 멘트 중에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일본 그분이 물어보니까 그 이제 한국말 잘하시더라고 그 일본 기자님. 그죠. 네. 그러니까 내외신 하는데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네. 일본 기자들은 특히나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했어요. 약간 이제 텀인데 내가 이 말씀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한일 관계 어떠냐, 그러니까 막 우려하는 건 난 알겠다 이러면서 아마 일본에서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다운표 치고 저거 극좌인데 걱정되는데라고 생각했을 거다.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만 낼까봐. 그러니까 내가 다카이치 총리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극우인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안 그렇더라. 결국은 정치인이란 거는 그 공동의 번영, 자국민의 어떤 봉사자 아니냐, 그걸 향해서 나가는 그 원리는 똑같더라. 예, 이것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민감하지 않은 일반적인 논을 담아서 결론을 잘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정치인일 때가 아니라 혹은 야당의 뭐 그 위치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지도자가 그렇죠. 되면 좀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만 한다 이런 워딩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풀어가는데 이건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다카이치가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딱 그거란 말이죠. 본인이 낮은 그 정치적 입지가 있다가 총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기 지지층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거 원툴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쩌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확히 아픈 지점을 딱 누르면서 저렇게 발언을 하시면은 일본 총리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극단적인 얘기로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한일 관계가 깨진 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도 진보 계열에 굉장히 강성의 이미지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유화적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근데 일본 총리 정신 못 차리고 뭐 옛날 구구적 계속 행동하고 이러면 당신 잘못해갖고 이 한일 관계 분위기 좋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 유화적으로 가. 이 압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일본 총리가? 저는 굉장히 탁월했다고 봐요. 야,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 방송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뭐 제가 이런 말하면 뭐 또 이재명 빠는 이정주부터 시작해서 별별 악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또 이제 상대편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은 사람도. 네. 그렇게 뭐 민주당 빨아서 조회수 올리면 좋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수님 더 잘하시잖아요. 외교는 스케줄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특히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의 연례 행사 중에 가장 큰 건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그렇죠. 네. 늘 그랬죠. 그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자국 군대가 아닌 외국 군대가 들어온 게 미군 하나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치해복권을 준다고 몇 개나 돼요, 솔직히. 근데 이게 혈맹이기도 하지만 군사동맹이 맺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그 나라의 회담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친밀파라서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트럼프는 당선되고 나서 스케줄링 있잖아요. 네. 자, 당선되고, 자, 언제 일본 갑니다. 동아시아 투어 가면 누구. 이걸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니까요. 섀도우 캐비넷도. 근데 우리는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원래 2027년에 대선이 예정돼 있었죠. 네. 2027년 5월에 취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해 2027년 8월에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어요. 스케줄링 그렇게 잡고 가거든. 근데 계엄이 있었잖아요. 탄핵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보면 막 뭐 좀 하려 하면 윤호겐 나가서 막 시위하지 6월 달까지 막 뭐 좀 하려 하는데 파기환송 떨어지지 내부에 진압도 못 해가지고 내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당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솔직히 5월 정도면 파기환송 때 좀 심했죠. 지지율 네. 1위면 그때는 마음 놓고 이미 섀도우 캐비넷에서 굴려야 되거든요. 미리 당선되니까. 근데 이건 한치 앞을 모르는 전쟁을 한 거예요. 6월 3일 날 실제로 6월 3일부터 일을 한 거예요. 얘기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 생각에서 했대요.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야. 누가 될지도 모르고. 네, 진짜 막말로 네. 한덕수 원하는 대로 후보 교체 돼가지고 한덕수가 올라와서 봐. 전면 갈아엎어야 돼요. 네, 회담의 양식부터 인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잼버리 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진흙탕 끌고 와서 이제 이 다카이치랑 저기 트럼프랑 같이 흙 밟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말하면 상대는 굉장히 모든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자기는 무장해제 상태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외나무 다리에 올라왔다. 네.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았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내부 사람들이 해주더라니까요. 네. 이거는 사실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를 수가 없는 거였다. 그렇다고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4선 5선 의원입니까? 외통위 국방위 다 해보고 뭐 이미 다 알아가지고 딱 올라오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전문 인력을 데리고 이 권력을 위임해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외교가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쓰는 거. 알아야지 순발력도 발휘되는 건데. 네. 네. 그리고 위성락을 쓰냐 누가 쓰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이 나의 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지. 메시지를. 네. 만약 임명했다가 뻘소리에서 자르잖아요. 그럼 또 인사파동 난다고 해요. 그게 정치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도 잘 구성했죠. 뭐 NSC 쪽,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외교부 출신, 그리고 통일부 쪽은 이제 정동영 맞아요. 장관, 그리고 국정원은 이종석 전 장관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소위 말하는 뭐 동맹판에 자주판에 이런 그쵸, 논란 그쵸. 정세훈 장관님이 맞아요. 한 달 전에 막 화가 나셔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어쨌든 그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한쪽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교 통일 라인, 그 외교 안보 라인 그 짜는 거 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그 정동영 장관이 조금 외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쵸. 어쨌든 그쪽 라인에서 잘 짜고 얘기 잘 듣고 어쨌든 이번에 그 외교부가 굉장히 준비 잘했다고 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네네. 에이펙이란 다자회 사실은 양자회담 준비하는 것도 되게 엄청 힘든데 힘들죠. 다자회담을 준비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큰 대가 없이 끝난 건 다행이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무튼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조회수 올리려고 빠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저는 객관적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 형님 그런 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누가 올라왔어도 저는 만약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됐다 이렇게 하죠. 저는 칭찬합니다 진짜로. 같은 성과가 있었다면 예, 네네. 이런 그렇죠. 이 파동에서 딱 이렇게 짧게 붙었는데 성과를 냈다. 칭찬하죠 당연히.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빈수레라는 착한 언어를 썼잖아요. 네,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했을 텐데 빈수레, 저 단어 좀 약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로 열고 뭐 배는 아프지만 약간 이런 거, 네, 그죠. 싱숭생숭했을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의 단어 빈수레. 차마 자기도 욕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술에 많이 들었던데 뭐가 비었다는 거지?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배가 아파도 정도가 있지. 나경원 의원이 이 사람이 무슨 썼잖아요. 자기 네, 대선 후보 네. 출마하면서 이게 본인이 그랬어요. 이게 산업 정책하고 그 외교적 정치 정책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반미 친중을 하는 이재명은 그때 이제 5만 장 GPU 하니까 5만 장 불가능하다.
예전에 그랬었죠. 지금 반미 친중 가면 이제 친미 반중입니까? 친미 반중이라서 26만 장 준 거예요? 저 입을 발로 찰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국민의힘의 양향자라고 아, 항상 그 네. 대선 토론 때 이준석, 양양자, 예, 나경원 네. 본인들이 이렇게 한 3, 4개월 만에 통수 맞을 줄 몰랐겠죠. 이거 AI 공약 찢었어 그때 막 토론에서 공약집 찢는 퍼포먼스까지 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예. 그 최근에 그 박제된 영상들이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엊그저께부터. 맞아요. 네네. 이거 박제해서 교육 좀 시켜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비판하더라도 저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하고 비판하는 소리야. 사람 인생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26만 장은 좀 셌죠. 생각보다 셌어도 훨씬 셌죠. 예, 네. 이걸 무지성으로 비판하니까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이제 아니 이렇게 됐으면 좀 배 아프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기업의 성과를 도둑질한 거다. 아, 네네.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일종의 그 산업의 전략 사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미국이 수출 통제 정부가 안 하면 못해요. 당연하죠. 예, 그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거야. 아까 말씀대로 반대로 말하면. 근데 여기를 어떻게 성과를 도둑질합니까? 정부가 통제하는데 그 수출을. 한미 간의 얘기가 잘 됐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1단계, 2단계가 있다면 1단계가 미 행정부랑 풀어야 될 문제예요. 당연하죠. 예, 원자력이나 이런 칩 문제는 본인의 산업기술에 단순히 우리 먹고 쓰고 이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이 산업이 넘어갔을 때 예를 들면 적국으로 넘어가면 그 나라 산업이 발달해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수출 통제를 할 때 함부로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잖아 옛날에 본인이. 그 해당 정치인은 그러면 뭐 치킨 먹고서는 26만 장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26만 장을 판매를 하는 거지. 이게 뭐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너무한다. 이거 억가를 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좀 말을 만들어서 아이씨 좀 안 들키게 중국 무비자 이런 건 좀 언뜻 들었을 때는 네. 그런 게 있나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네. 중국 아파트 싹쓸이 네. 아니 뭐 언뜻 들었을 때는 좀 충격적이잖아요. 좀 이렇게 매운맛이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는 진짜 이미 내가 진짜 한 10만 장만 받았어도 말도 안 한다. 26만 장을 받은 사람한테 이재명 대통령도 5만 장이 꽤 높은 숫자를 공약한 거야. 그럼요. 공약할 때 목표치. 네, 목표치. 공약을 누가 그렇지. 받을 수 있는 숫자를 합니까? 지금 만 장도 안 돼. 우리가 원래 자기는 5천 장이라 생각한 거야. 만 장도 안 돼. 만 장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 예. 저도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내가 나중에 돈 잘 벌 연봉 한 10억 벌게 이렇게 얘기하지 연봉 1억 벌어줄게 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런 시간 가면 벌 수도 있는 돈이에요. 거기에 감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북극성을 제시해야지. 네, 좀 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씁쓸해지긴 하는데 영원히 달성할 수 아니에요. 없는. 언제가 될 거예요. 믿어야죠. 네, 꿈은 크게 하죠라고. 네, 10억. 알겠습니다. 네. 예.